최동석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나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 문재인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와 사고, 그런 것들을 준 사람이다. 논리와 명분을 제공해준 이데올로그. 여기 보면 우리 고맙습니다. 애솜님, 이데올로그, 실행력 없는 이론의 논리만 제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논리를 제공하고 명분을 제공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날카로운 칼, 투박한 도끼, 상대에게 굉장한 큰 아픔을 주는,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의 도구라고 민주당은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역사의 흉기,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논리와 명분을 제공하고 역사의 흉기로서 자기를 자리매김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재명이란 사람이 최동석이란 사람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진영 사람들마저도 바꾸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시하는지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애솜님, 그 다음 백광욱님 너무 감사하고요. 장도리님 정말 망상 종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좌중 질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2의 강선우가 될라. 그래서 이 최동석의 논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재명에 대한 쫓중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족의 축복이라고 이런 황당한 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민족의 축복. 여기는 문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고통의 원천. 진짜 극적인. 여기는 민족의 축복이고 여기는 우리 국민의 모든 고통의 원천. 굉장히 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늘을 내린 분. 여기는 입에 올릴 필요조차 없는 사람. 그런 인간.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이재명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그 안목과 논리와 근거와 명분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는 최동석이라는 인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2023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식 영상을 떡하니 올려놓고 비판을 하는데 2023년입니다. 퇴임식은 2022년도에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뒤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끝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일종의 전당대회에 있어서 박찬대를 끌어올리고자, 사실 잘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다뤘잖아요. 김어준과 이재명의 대리전 양상에서 김어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재명, 명심을 밟았습니다. 다음 달 2일이 전당대회인데 지금 권리당원이 박찬대, 정청래 중에서 김어준의 정청래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선우를 끌어내릴 때 17분 전에 박찬대가 페이스북에 글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떡하니 올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강선우 관련해서 자진 사퇴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과 약속대로는 한 거죠. 다 짬짬이 한 겁니다. 짬짬이. 그런데도 막상 그렇게 하니까 개딸들이 이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뭔가 공간을 열어줬다, 부담을 덜어줬다 하면서 박찬대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박찬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는 그런 권한,
그런 그것이 모양이 빠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나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용과 정신상 중에서 김용이 지금 학교가 있거든요.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박찬대를 지지한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까지 냈는데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동석이 또 등판을 했던 거였어요. 언제 했었냐? 지난달 20일은 정청래가 당 대표를 되겠다고 해서 이른바 나오겠다는 얘기가 다 파대하고, 그때는 뭐 사실상 박찬대 그 다음에 정청래 싸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달 20일 상황입니다.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한다. 쉽게 말하면 자기 광 팔고 다닌다. 굉장히 카메라 앞에서 광 팔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정청래 너가 나댈 때가 아니라, 사실상 그런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정청래는 제가 볼 때 당대표가 되면 자기 광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동석이란 사람이 나름 이거는 제대로 봐요. 근데 그게 제대로 보는 게 실력이 있어서 제대로 보기보다는 이재명에 대한 한없는 쪼증과 아첨과 아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이재명의 마음속에 떡하니 들어가서 입안의 혀처럼 굴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최동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최동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뭐냐면, 단순히 아첨하고 아부하고 쪼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이재명이 싫어하는 문재인에 대해서 처절하게 공격해서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가지는 컴플렉스, 그리고 이재명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안목과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명분과 논리를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수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땐 최동석이 정치적 멘토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본인이 볼 때 그냥 나한테 쪼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선우가 더 쪼증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늘이 낸 사람이다, 민족의 축복이다, 그리고 5년 하기에는 아깝다, 10년, 20년 해야 된다, 개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뭐냐, 개헌을 해야 된다,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해야 된다,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명분과 실리와 논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실리는 빼겠습니다. 와닿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의외로 길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최동석이란 인간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예솜님 맞습니다. 멘토리님. 엔젤라 권.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죠. 많이 부족합니다. 여튼 여러분의 저에 대한 마음, 격려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럼 두 번째 아이템으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른바 반문 친명투사의 어떤 최동석 인사차장의 어떤 사람인지, 이재명이 왜 여기에 집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좌파 진영에 인플루언서들이 꽤 많아요. 말빨 센 사람들이 좀 있는데, 김어준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재명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뭐 음모론자긴 하지만 그럴싸한 어떤 궤변과 논리와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어용 지식인이 있잖아요. 유시민. 근데 이 유시민도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친노, 친문 진영의 관계가 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인 멘토, 왜냐? 뭐 자주 얼마나 소통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 이재명이 했던 말과 이재명이 생각했던 것들을 잘 포장해서 명분과 그런 논리를 충분히 개발했을 거다. 그런 게 확 눈에 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제법 간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아이템으로 조국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국. 참 이 조국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폐해를 끼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전에는 잘못을 하면 시인을 냈습니다. 예전엔 잘못을 하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사태 이후에 이 민주당의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됐느냐?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조국의 그런 그럴싸한, 그런데 사실 이 조국에 대해서 나름 이 최동석 씨가 정확하게 본 게 있어요. 뭐냐? 있어빌러티. 그게 뭐냐? 어떤 핵심이라고 본질은 없는데 그냥 겉보기 등급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도 문명을 퇴보시킨 인물로 했을 때 문재인이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70점이었고요. 70점. 그리고 조국도 낮은 점수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국에 대해서 나름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제법 잘 짚어준 그런 좀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뭐냐? 이 조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 본인이 잘못하고 뻔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피 흘리는 예수인 양,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양, 그렇게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가 2019년 8월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졌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의 위선, 입시비리와 유재수 관련해서 감찰을 무마시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소가 돼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을 안 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징역 2년, 집행유예가 없잖아요. 그냥 실형이거든요. 징역만 있고 뒤에 집행유예가 없는 걸 우리가 실형이라고 하는데 실형이 떨어지면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1심 재판부는 하다가 질질 끌어요. 이른바 우리법 연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딴 식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5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2년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계속 청구서를 내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전혀 조국을 지금 사면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지금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지금 스포트라이트 온전하게 나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그래도 신용은 좀 해줘야 되거든요. 잘 보십시오. 지난해 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가서 지금 한 7개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온다? 말이 안 되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해줄 것처럼 광은 팔아야 돼요. 그런 느낌, 냄새는 풀풀 풍겨야 됩니다.